켈러리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 1편 그림. 19세기 후반의 네덜란드 화가로 후기인상주의에서 큰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그의 작품들은 감정의 깊이와 색채의 강렬함으로 유명합니다. 반 고흐는 원래 목회자의 길을 걷고자 했으며 초기에는 선교사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감출 수 없는 그의 열정은 점차 예술로 옮겨갔고, 특히 사람들의 고단한 삶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데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27세가 되던 1880년경 그의 동생 테오의 격려와 지원 덕분에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반 고흐는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을 개발하기까지 여러 스타일과 기법을 실험했습니다. 초기 작품들은 어두운 색조와 소박한 주제가 특징이지만 파리로 이동한 후 인상주의와 점묘주의 화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밝고 화려한 색채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독한 외로움은 정신적 혼동으로 돌파구를 모색하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아르에서 노란집을 마련하고 화가들을 초대하여 공동작업을 제안했으나 아무도 합류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동생 테오는 고갱에게 생활비를 주는 조건으로 고흐의 초대를 수락하여 몇 달 동안 같이 지내며 서로의 작품에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성격과 예술적 견해 차이는 곧 갈등과 긴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감정이 풍부하고 충동적인 고흐와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고갱과 논쟁의 촉발은 결국 극심한 정신적 위기를 겪으면서 귀를 자르는 자학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들 대부분은 생애 마지막 2년 동안에 그려졌으며 반 고흐의 삶은 안정적이지 못했으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별이 빛나는 밤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린 것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밤하늘에 소용돌이치는 별들과 역동적인 붓터치가 감정의 극적인 표현을 보여줍니다. 생전 화가로서는 실패했습니다. 생전 단 한 작품만이 판매됐는데 1890년 아르의 붉은 포도밭을 벨기에의 예술가이자 수집가인 안나 보흐가 400프랑에 구입했습니다. 그녀는 화가인 외젠 보흐의 여동생으로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을 적극적으로 수집하며 예술계를 후원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고흐가 죽고 난 뒤 동생 테오는 자신의 파리 아파트에 고흐의 그림 350점을 전시하는 회고전을 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흐의 죽음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스트레스가 심해져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형이 죽은 후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후 15년 뒤 1905년 스테델리크 뮤지엄에서 무려 484점의 대규모 회고전이 열렸습니다. 유럽 전역의 평론가들이 찾아왔고 그제야 고흐는 거장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생전 짧은 화가 생활 동안 860점의 유화와 1300점의 수채화, 드로잉, 스케치 포함 약 2100점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 2편 사랑. 빈센트 반 고흐의 사랑은 그의 예술만큼이나 복잡하고 비극적이었습니다. 불안정한 사랑의 연속으로 끝내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랑의 이야기에서 그의 삶은 더욱 애달픈 면모를 보여줍니다. 반 고흐가 살아있는 동안 몇몇 여성과의 관계에서 사랑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케이 고우빙크와의 불운한 사랑은 가장 잘 알려진 반 고흐의 사랑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케이는 반 고흐의 사촌이었고 아이가 하나 있는 연상의 미망인이었습니다. 반 고흐는 케이에게 깊은 사랑을 느꼈으며 그녀에게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하지만 케이는 그의 사랑을 거절했고 이 사건은 고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시련의 아픔은 그의 초기 작품에도 영향을 미쳤고 그의 예술에서 비롯된 슬픔과 고독의 감정을 더욱 깊게 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은 크리스티나 마르게리타 토이슬러입니다. 그녀는 반 고흐가 네덜란드에 있을 때 알게 된 농부의 딸이었습니다. 반 고흐는 그녀에게 사랑을 느꼈지만 크리스티나의 가족은 그들의 관계를 반대했고 이는 또 다른 사랑의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시엔 호오르닉과의 복잡한 관계는 반 고흐의 삶에서 가장 위험했던 사건 중 하나입니다. 시엔은 매춘부로 딸이 하나 있는 당시 임신한 여성이었고 비극적인 풍모의 여성들에게 끌렸던 점이 그녀를 사랑하게 된 반 고흐는 그녀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관계는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반 고흐는 시엔과 그녀의 아이를 진심으로 돌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의 관계를 태호와 가족들의 엄청난 반대로 결국 파국으로 끝나고 떠나게 됩니다. 이 사랑은 반고우에게 큰 정신적, 감정적 충격을 주었고 경제력이 전혀 없는 고우는 자신의 생을 책임질 수 없어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훗날 그녀는 스웨더 강에 빠져 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고우의 생의 마지막 해에 그는 마가리타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오베르슈르 우아지에 살고 있었고 반고우는 그녀에게 감정을 느꼈지만 이 관계는 그의 생애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외 하숙집 딸 외제니로이어는 고우에게 구애하고 독국물 음독을 기도하며 사랑을 갈구했으나 불행히도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랑의 실패와 실망은 화가의 그림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작품 속에 슬픔과 고독, 그리고 가끔은 사랑의 순간들을 담아냈습니다. 고우는 자기 내면에 있는 긍정적인 감정을 끌어내고자 간절한 사랑을 원했습니다. 고우는 그림의 색채처럼 강렬하고 짧게 자신을 향한 고통과 압박감을 벗어나지 못하고 삶의 의미를 밀밭에 버리고 말았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 3편 인생. 고흐는 1853년 네덜란드에서 개신교 목사인 아버지 테오도리스 반 고흐와 어머니 아나 코르넬리아 사이에 6남매 중 첫째로 태어났고 먼저 태어난 형이 일찍 죽어서 그 이름을 고흐에게 다시 부르게 되었습니다. 고흐의 미술적 재능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았습니다. 고흐가 11살이 되자 부모는 그를 개신교 교사가 운영하는 기숙학교로 보냈습니다. 13살이 된 1866년에 제벤베르언에서 기초교육을 마친 후 국립중학교로 진학했습니다. 진보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한 학교에 대해 고흐는 스트레스와 불만으로 갑자기 학교를 자퇴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6세 때 큰아버지 센트의 주선으로 미술 상인 구피러랑에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유난히 미술의 관점에 대해 손님과 논쟁을 자주 벌였던 탓에 화랑에서 해고됩니다. 전도사 길을 걷고자 했으나 다시 찾아온 조울증에 일을 그만두고 네덜란드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다시 브뤼셀에 있는 전도사 양성학교에 입학하였고 탄광에서 무급조수로 일했으나 시찰관이 부적절하다는 보고로 해고당합니다. 이때부터 미술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보리나주 사람들의 비참한 현실을 그림으로 그리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만 27세 되던 해에 예술가가 되기로 마음먹은 고흐는 브뤼셀로 가서 예술아카데미에서 잠시 공부하였습니다. 그 후 외사촌인 화가 안톤 모베에게 몇 년간 그림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림의 다양한 색채가 깊어지고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호르트라는 농부집을 방문하여 가족들이 석유 램프 불빛 아래서 감자를 먹고 있는 광경을 그림으로 감자 먹는 사람들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아를르에서 화가 폴고겐과 만나 몇 달 같이 지내지만 서로 화풍이 다른 둘은 그림의 갈등으로 폭발하게 되고 정신적 발작한 고흐는 자신의 귀를 잘라내는 분노로 표출하고 맙니다. 그 일로 떠나버린 고갱은 훗날 고흐의 해바라기 그림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고흐의 예술적 재능을 높이 평가하며 존경의 의미로 그의 작품을 소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아를르 시립병원 생내미의 요양원에서 입원, 퇴원을 반복하게 되고 밀밭과 자연 풍광이 좋은 오베르 시골 마을에서 그림을 그리며 지내게 됩니다. 1890년 고흐는 결국 쇠약해진 몸과 정신을 이겨내지 못하고 권총 자살을 시도합니다. 심장을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으며 의식을 되찾아 상태가 좋아졌지만 총알의 감염으로 2일 뒤 숨을 거두었습니다. 형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테오도 형이 죽은 지 6개월 후 34세 나이로 형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두 형제의 우애가 삶과 죽음을 함께할 만큼 서로에게 정신적으로 의지하며 각별한 존재였음을 느끼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